안녕하세요. 국제공인시험기관 CMCL 최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MTBF, 우리가 보통 평균 고장 간격에 대한 수명 산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MTBF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MCL 블로그 내용에 보면은 MTBF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MTBF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Mean Time Between Failure, 그러니까 고장과 고장 간의 그 시간을 산출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MTBF는 총 작동 시간 나누기 고장 횟수,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비 신뢰성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TBF의 기본 개념과 산출 방법, 그리고 현장에 활용되는 주요 기준까지 핵심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MTBF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장이 발생한 후 다음 고장까지의 평균 시간을 나타내는 수명 시간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MTBF가 산출된 그 시간은 해당 제품의 약 62.5%가 고장이 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TBF가 뭐 10,000시간 나왔다 라고 하면, 10,000시간 안에 62.5%가 고장이 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은 총 작동 시간 나누기 고장 횟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MTBF는 데이터 기반 통계 이론값일 뿐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예상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우리 제품이 고장나지 않는 그 시간이 아니고 고장이 나는데, 이거를 어떤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이론값으로 확인하는 프리딕션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명 산출 이러면 MTBF 이렇게 지금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MTTF 그리고 MTTR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MTTF는 평균 고장 시간, 그러니까 수리가 불가능한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MTBF는 고장과 고장 간의 간격이니까 수리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MTBF나 MTTF 시간을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동일한 시간이 나온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TTR, 리페어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리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이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에 수리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합쳐가지고도 볼 수 있겠죠. 고장과 고장 간의 MTBF 그리고 MTTR까지 같이 알게 되면, 고장과 고장 간의 시간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의 수리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다, 프리딕션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MTBF 산출에 쓰이는 대표적인 규격을 좀 알아볼 건데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텔코디아 SR-332 그리고 밀 핸드북 217F, 우리가 보통 IT AV 기기들을 산출할 때는 텔코디아 SR-332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밀 핸드북 217F 같은 경우는 방산 제품, 국방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밀 스탠다드, 밀 핸드북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 간의 차이점은 우리 부품, 이 규격에 나와 있는 각 소자들에 대한 우리 람다 값, 고장률이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밀 핸드북이 조금 더 고장률이 살짝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텔코디아 SR-332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MTBF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방법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메소드 1, 메소드 2, 메소드 3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소드 1을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BOM을 가지고 BOM에 나와 있는 컴포넌트들에 대한 고장률을 관련 규격, 우리가 지금 오늘은 텔코디아 SR-332를 확인하고 있는데 텔코디아 SR-332에 나와 있는 관련 부품들에 대한 고장률을 가지고 BOM에 기반으로 해서 산출하는 거, 메소드 1 방법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 2 같은 경우는 메소드 2는 실험실 데이터를 이제 결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제품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 어떤 수명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품이 잘 버티네, 버티지 못하네 라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같이 프리딕션 하는 게 이제 메소드 2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3 같은 경우는 현장 데이터까지도 같이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나왔던 어떤 고장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거가 방법 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 한번 나중에 저희 블로그에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메소드 1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BOM을 통해서 산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제품은 하나 있어야 되고요. MTBF 산출할 때 그리고 BOM을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실제 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BOM에 나와 있는 컴포넌트들이 우리 실제 제품에 잘 실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소드 2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수명 시험을 좀 환경 시험이라던가 고온 시험들을 통해 가지고 추출한 데이터를 같이 프리딕션 하는 형태가 메소드 2. 그리고 메소드 3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 구성 부품을 개별 고장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드에서 고장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 그리고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었더라,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더라 라는 부분들까지 다 결합을 해서 프리딕션, 예측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메소드 1의 케이스 3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메소드 1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PTC 윈칠 프리딕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부품별 고장률 산출 후에 합산해서 3시그마, 6시그마를 해가지고 수명을 산출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MTBF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고장률인데 이 고장률의 인자가 뭔지를 대표적인 팩터, 인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블로그에 잘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고장률 산출 5대 핵심 인자라고 좀 적혀 있습니다. 온도 인자가 있어요. 온도 인자. 우리 제품이 구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발열을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그때의 온도. 그러니까 부품이 받는 온도 인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BOM에 선정된 컴포넌트들은 어떤 마진을 갖고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건데, 그 마진에 부합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면, 캐패시터다 라고 했을 때에, 뭐 정적 용량이 있겠죠. 전압의 용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캐패시터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 시트 상에 보면 전압에 대한 레인지도 있을 거고 용량에 대한 레인지도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걸리는 전압 또는 전류 이런 것들도 같이 정기적인 스트레스 팩터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덴서인데 캐패시터인데 뭐 12V 짜리다 라고 했을 때에 걸리는 전압이 뭐 5V다. 그러면 마진이 7V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했을 때에 뭐 50 마이크로 페럿 정도 걸리더라 라고 하면은 그것도 더 낮은 어떤 스트레스 인자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품질 인자가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아까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텔코디아 SR-332 다음에 이제 뭐 이슈 3, 이슈 4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원래는 이슈 1, 2, 3,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컴포넌트들에 대한 어떤 품질 등급이 점점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규격에서도. 그러니까 옛날 이슈 1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부품이라고 해도 고장률이 10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슈 2가 되면서 뭐 9 정도의 고장률을 가져가고요. 이슈 3에서는 8, 이슈 4에서는 7 이런 식으로 고장률을 가져갔는데 현재에 와서는 컴포넌트들이 예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규격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한 컴포넌트들의 품질적인 어떤 인자들이 있거든요. 되게 어떤 내구성이 좋은 부품이다라고 했을 때에 품질 등급이 좀 매겨지는데 이것도 고장률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어디에 놓여서 사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우주에 놓여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사광선이라던가 비라던가 맞는 외부 환경에 놓여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무실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도 뭐 온도, 습도가 컨트롤되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에 각각의 고장률이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 가장 이제 가혹한 거는 우주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은 예를 들면 뭐 옥외, 그러니까 노지 같은 데에 설치되는 제품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사무실 안에, 그 다음으로는 온습도가 조절되는 어떤 방, 이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동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봤을 때에 24시간 풀로 동작을 하는지, 또는 하루에 뭐 8시간만 동작한다, 또는 하루에 굉장히 짧은 시간만 동작을 한다 라고 해서 듀티 사이클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가동률에 대해서도 고장률의 인자로 포함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온도 인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팩터, 우리 부품에 대한 품질 등급, 그 다음에 environment factor, 어느 환경에서 사용이 될 건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 24시간 기준으로 몇 시간이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인자가 고장률을 반영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CMCL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성적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 CMCL에서 MTBF 성적서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좀 간략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CMCL에서 MTBF 시험을 진행하고 시험 레포트 성적서를 이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성적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적서 내용이 MTBF에 대한 용어의 정의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규격에 따라서 그 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정의들이 좀 내용이 들어가고요. 어떤 시험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지가 좀 들어가요. 우리가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적용되는 규격, 그리고 메소드는 1, 2, 3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작동 온도는 몇 도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뭐 외부에 놓여지는지 또는 내부에 놓여지는지에 따른 주변 환경에 대한 인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가 들어갑니다. 걸리는 스트레스 정도가 몇 %로 적용을 할지, 그리고 듀티 사이클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컴포넌트에 대한 파트 퀄리티가 레벨 몇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고 고장률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산출 단위로는 텔코디아 SR-332에서는 고장률의 단위 람다 값을 10의 9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산출 방식은 뭐 이렇게 좀 성적서에는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머리를 한번 봐볼까요? 서머리를 보게 되면 합산 값이 들어가고요. 이 합산 값이 뭐 메인보드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쪽보드가 있을 거고, 어떤 모듈이 있을 거고, 각 보드별로 고장률을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장률을 산출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MTBF가 몇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각 보드별로도 다 MTBF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각 보드에 대한 MTBF 값이 나올 거고, 이 MTBF 값을 계산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MTBF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서머리가 나올 거고, 이런 형태로 레포트가 발급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BF를 산출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형태로 MTBF를 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식을 좀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해서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MTBF 산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좀 발생이 되시면 언제든지 CMCL로 문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